안녕하세요. 독학사 감각 및 지각 심리학의 장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이죠. 이론적 접근과 연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들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앞으로 지각이나 감각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어들, 우리가 좀 새롭거나 어색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용어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후에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셔야 그 다음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해보다는 이 용어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론적 접근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진행하기 전에 제1절 지각 과정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몇 가지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는 것과 지각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 수용기, 자, 이 감각 수용기에서 신경 시스템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감각 수용기가 자극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용 감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 우리가 이제 해석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해석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과 지각을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자극들을 수용하는 것을 감각, 그리고 수용된 감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우리는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지각의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시각, 청각, 촉각, 다양한 감각들이 있죠. 우리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감각들을 모든 것들을 다 지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모든 감각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만 지각하냐?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의도적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지각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이나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들만 지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택적 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지각도 학습을 할 거지만 또 감각이라는 것 또한 앞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감각에서는 또한 변형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형. 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 변형은 이제 세 가지로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용. 우리가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자극을 수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극을 변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빛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가 있죠. 이 외부에서의 이 환경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 전기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두뇌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형들이 이런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두뇌를 전달할 때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고, 지각과 그리고 재인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감각과 지각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더 추가된 용어, 우리가 재인이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된 것을, 감각된 자극을, 수용된 자극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재인은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과거 경험. 이 과거 경험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각, 재인, 행동, 요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고, 이 지각한 것을 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니면 그 과거에 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 뭐 뒤죽박죽 먼저 재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동이 먼저 일어나기도 한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그리고 재인까지 살펴보았는데, 자, 그럼 교재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각 과정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각 과정은 어떠한 감각된 자극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 과정의 단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지각 과정은 주변의 자극에서 시작해서 물체의 존재를 지각하고 그 사물이 나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무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의식적인 경험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각으로 수용하고 그걸 이해하고 과거 경험들을 떠올려서 그런 경험이구나 라고 느낀 후에 우리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지각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2번 보시게 되면 지각, 재인, 행위 사이에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진 이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교재에 이제 이러한 표가 나와져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수용기를 처리한다. 감각을 수용한 감각 수용기가 다 각각 가지고 있거든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각각의 수용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걸쳐서 지각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거 잠시 후에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긴 할 건데, 자, 지금 지각과 재인과 행위, 마지막 이 세 단계가 왜 화살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각이 먼저 일어날 때도 있고요. 재인이 먼저 일어날 때도 있고요. 행위가 먼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우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지각, 재인, 행위 사이에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진 이유라고 나와져 있는데, 지금 우리 일련의 과정, 지각 과정들이 나와져 있죠. 가장 마지막 지각하고 재인하고 이 행위하는 단계가 서로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를 이제 보시면, 먼저 지각이나 재인이 어떤 행위를 일으킨 경우 행위가 지각과 재인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나무를 보았어요. 그 나무가 딱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전혀 생각나지 않은 거죠. 과거의 경험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지각이나 재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저 나무는 무엇이지? 라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갸우뚱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갸우뚱하는 이 행위가 다시 지각이나 재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나무는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 다시 지각과 재인을 제대로 다시 하게 함으로써 저 나무는 잣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구나 라고 하는 행위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각, 재인, 행동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 행동이 재인이나 아니면 지각을 다시 하게 만들기도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화살표들이 서로 주고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 행위가
재인이냐 지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각각의 서로 먼저 뒤바뀌는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그림 1-1의 각 처리 단계는 단순화시킨 것이다. 두 과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더라 라고 나와져 있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자극 단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먼저 살펴보았는데, 자, 그럼 이 아랫단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이 자극인데, 이 자극은 환경 자극을 말하는 거죠. 환경 자극은 뭐 시각적으로 아니면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다양한 자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빛.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인식할 때는 빛을 좀 보게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청각을 이야기할 때는 공기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촉각을 느낄 때는 이러한 이 촉각으로 느껴지는 압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에 있는 예시는 이제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자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환경 자극은 빛에 반사되고 변형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형은 지금 조금 전에 감각 이야기했을 때 이 변형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변형은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뭐 결 아니면은 뭐 두께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뭐 두꺼울 수도 있고 결이 다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모양이 다름에 따라서 빛의 굴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변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했던 변형과는,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바꾸는 이런 변형과는 다르게 그냥 단순히 결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아니면 색의 색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굴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는 여기서는 변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기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수용기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감각을 수용하는데 이 수용하는 이런 세포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이 세포를 우리는 수용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감각 수용기 또는 수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용기가 이 신경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뇌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수용기에 받았던 그 자극으로는 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더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형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이 자극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신경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눈이 되게 중요하니까 자, 빛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 신호 또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 가고 있는 그 자극은 이 빛 에너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 에너지가 전기로 바뀐 이 신호가 대뇌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 변형이 이제 이 신경 처리의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기 신호가 우리의 대뇌에 가게 되면은 이 대뇌가 이거는 뭐 안전한 것이구나, 또는 저거는 위험한 것이구나, 아니 저거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구나 등등의 지각 과정을 통해서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각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신체 밖에 있는 환경 자극. 여러 가지 자극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극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이 자극을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환경에서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몸에서는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이 전도는
뉴런이 우리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뉴런을 통해서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자, 이 뉴런들이 자꾸 다른 뉴런에 전달하고 이 뉴런이 또 다른 뉴런에 전달되고 이러한 일련의 전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흥분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흥분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극 내용이 있고요. 자, 이 환경 자극이라고 하는 건 지각 과정의 출발점이다. 어떠한 자극이나 충격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우리는 지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발점을 의미한다. 그림 1-1에서 사람이 보고 있는 나무를 의미하고 나무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의 지각을 이제 기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빛이 반사되고 변형된다. 이것을 변형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즉 이후에 볼게요. 맑은 날이냐, 흐린 날이냐, 나무의 결이냐, 형태, 빛이 통과하는 공기의 속성 등에 따라서 어떻게 빛이 굴절되는지,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이러한 변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자극과 수용기 상의 자극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극 내용은 이제 양괄호 3번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자, 수용기 처리, 변환 단계. 지금 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감각 수용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극들을 수용하는 세포, 이것을 우리는 감각 수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원뿔 세포나 또는 그리고 막대 세포, 이 두 가지 세포가 대표적인 눈의 감각 수용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환경 에너지에 반응하도록 특화된 세포. 그러니까 환경 에너지에 반응하도록 특화된 세포라는 건 자극을 수용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자극을 수용하는 세포죠. 각 감각 시스템의 수용기는 특정 형태의 에너지에 반응하도록 특화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적합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적합 자극. 자, 적합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시각, 청각, 촉각 각각의 자극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각 자극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로 자극을 수용하고요. 청각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있는 압력으로 에너지를 수용하게 되고 또 촉각으로는 이 피부에 닿고 있는 이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각각의 수용하는 곳에 따라서 자극이 다르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자극이 있다 해서 적합 자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이제 나와져 있는 거예요. 특정 형태의 에너지에 반응하도록 특화되어 있다. 적합 자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각 수용기는 빛 에너지에, 청각 수용기는 공기 중의 압력 변화에, 촉각 수용기는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압력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수용기는 환경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형하고 자,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기에서 신경 처리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 에너지로 변형하고 수용기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 지각이 조형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지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양괄호 4번 보겠습니다. 신경처리 중요해요. 자, 수용기에서 망막을 통해 뇌로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가 전달되는 동안 신호를 처리한다. 우선은 이 망막이라고 하는 그곳은 시각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곳을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요 망막을 통해서 뇌로 신호를 전달이 된다. 이 망막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신경세포의 연결을 거쳐 전달되는 동안 신호가 변하는 것을 신경처리라고 한다. 자, 뉴런이 다른 뉴런에 계속 전달되는 이것을 우리는 신경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처리는 다 이런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감각 양상별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대뇌 겉질의 해당 1차 수용 영역에 도달한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지금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대뇌로 전달하게 되죠. 그럼 뇌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각이든 청각이든 아니면 촉각이든 각각의 뇌에 제일 먼저 닿는 곳이 다 달라요. 제일 첫 번째 시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두엽, 그러니까 이 뇌의 뒷부분에 제일 먼저 이제 이 자극들, 변형된 이 전기 신호가 제일 먼저 후두엽에 가게 됩니다. 자, 청각 같은 경우에는 측두엽으로 제일 먼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촉각 같은 경우에는 이 두정엽에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정보들이 또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시각과 청각이거든요. 이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과 그리고 지각 자극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후두엽인지 뭐 두정엽인지 아니면 측두엽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단계 1에서 단계 4까지의 신호는 모두 변하지만 여전히 같은 대상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잖아요.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무 하나, 이 나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이 나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변형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나무가 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괄호 5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동 반응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행동 반응은 뭐 단계 4의 전기 신호에서 나무라는 물체 존재를 지각하고 그 물체가 나무라고 제인한다. 그쵸? 자, 행위는 동작을 포함하는 행동 반응을 의미한다. 가령 나무에 다가가거나 나무 밑에서 볕을 피하는 반응들. 어쨌든 그 나무를 지각하고 제인함으로써 어떤 일련의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지각 과정을 환경 자극에서 시작해서 지각 제인 행위에 끝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기는 하지만 전체 지각 과정은 역동적이며 계속 변화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지각 과정은 단순히 꼭 이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극에 따라서 아니면 또 다른 자극이 갑자기 또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따라서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게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감각과 그리고 지각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제인까지 살펴보았고 또 지각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요. 자, 사실 이 수용기 처리, 신경 처리 그리고 지각부터 행위까지의 처리를 각각 구분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개요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어들 확실한 암기와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각 과정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지식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지식을 해석하는 처리 방식이 중요해요. 처리 방식 두 가지거든요. 상향 처리와 하향 처리가 나와져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괄호 6번 지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